여러분 혹시 금수저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새는 다이아 수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18살에 주식을 막 500억씩 넘게 갖고 있는 GS그룹의 허씨 자손들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부모의 재산을 막 타고나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막 그룹 회장이고 엄마가 백화점 회장이시고 이런 분들의 얘기 들어는 보셨겠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주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 덕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수저, 그 부모의 재산, 덕을 보고 태어나는 사람들. 요새는요, 다이아 수저라고 해서 그 통계가 나왔어요. 그 젊은 10대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부자들의 순위를 매긴 그런 사이트가 있던데, GS건설의 그 후계자들이 1위부터 한 4위까지를 다 막 500억대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보시다 보면은 약간 허탈함도 느끼실 것 같고, 우리와는 딴 세계에 있는 사람들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무당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점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는 굉장히 고민을 안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삶이 편안하면 궁금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돈이 많으면 고민할 게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점을 보다 보니까 돈 많으신 분들, 그 안에서는 또 다른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자료에서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강남 3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있는 자손들, 있는 집 사람들이 더 우울감을 크게 느낄 수가 있고 또 자주 느끼게 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재벌들의 삶이 물론 앞에서 보일 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비싼 명품들이나 고급스러운 차나 호화스러운 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은 평범한 서민들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삶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금수저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척도를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는 돈이 많아.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 그러면 흑수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은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즘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을 보다 보면요, 굉장히 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분들을 보면 지금 나이가 드신 상황에서 옛날 그 금전이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운들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동네 유지였고 시골이었지만 굉장히 잘 살고 소도 몇백 마리 키웠고 아버지가 농사도 크게 하셨고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자랐던 이런 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재산이 아버지의 노름이라든지 형제 간에 사업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산이 다 없어져도 그 기운들이 본인에게 남아있더라고요. 그 부모 덕을 보신 분들은요, 굉장히 유순해요. 사람들을 잘 믿는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게 없이 자란 분들은 사실은 그 사람을 속이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벼랑 끝에 계신 분들이에요. 금전에 대해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이 약간의 사기도 치시고 남의 돈을 쉽게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 덕을 바라고 자라서 굉장히 그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신 분들이 그런 사람에 대한 판가름이 조금 평범하게 자라신 분들보다는 조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렸을 적에 고생을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초년복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기의 노력 없이는 결코 나이가 들어서까지 그 부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집을 잘 못 간다든지 아니면 시집 가서
뭐 아들이, 자녀들이 굉장히 잘못돼서 그쪽으로 돈이 다 나간다든지 그 부를 나의 그 대까지 이어서 계속 그 부를 이어주시려면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그 부모 덕이 있다고 해서 그 재산 가지고 놀고 먹으려면 요새 표현으로는 다이아 수저 정도 그렇게 큰 금전이 있어야지 내 노력 없이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여서 이 부를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를 또 다시 굴려야 되고 내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금전을 더 불려나가고 키워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시는 금수저의 삶들, 그리고 뭐 다이아 수저의 삶들, 이런 분들이 평탄한 삶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 결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뭐 가까운 뭐 분들의 그 사연들을 들어봐도 뭐 할아버지가 회장이시면 할아버지가 허락을 주지 않으면 이 분이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그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는 막 결혼 생활에 막 염증이 나고 실증이 나신 분들은 별거 아니다, 뭐 아무랑만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외에 20대에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약이 있고, 또 요새는 품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SNS나 요새처럼 이렇게 막 카메라도 많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요, 돈 많다고 옛날 재벌들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놀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뭐 녹음도 되죠. 뭐 잘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바로 카메라로 뭐 녹화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제보가 굉장히 빠른 시대고, 그리고 또 뭐 특정 언론사에서 이거를 뭐 신문이나 뉴스에 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 SNS에 이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파급 속도가 옛날 신문이나 입소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재벌들의 행동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편안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생각해보면 뭐 대한항공의 예가 있고 남양 뭐 유업의 이런 예가 있듯이 그 큰 재벌들의 그 후계자들, 손녀나 뭐 이런 분들이 행실을 잘못해서 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런 그 상황에서 이 그 큰 가문에서 그런 손녀, 뭐 손주들의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그 그룹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일궈놓은 본인의 평생을 몸담고 노력해서 일궈놓은 재산을 주실 리가 없죠. 그렇게 뭐 요새는 그 있는 분들이 더 행동에서도 또 뭐 품위에서도 굉장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수저, 그리고 좀 부모의 덕을 보신 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또 많이 베푸셔야 되는 시기예요. 요새는 그냥 내가 있는 집 자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실을 할 수도 없고, 요새 여러분들이 정말 저보다 더 많이 잘 알듯이 현실에서는 그런 분들이 더 힘들게 사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잔재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돈 쓰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뭐 즐기겠다는데 뭐라고 하냐, 이런 분들도 물론 계셔요. 근데 언젠가는 그분들이 또 피가 보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자면 앞으로는 재벌들이 막 대를 이어가지고 그 그룹을 경영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나라의 평가도 그렇고 절세에서도 그렇고 전문 경영인 CEO라고 그러죠.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회사의 명맥을 이어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그 재벌들의 화려한 삶 뒤에 있는 그분들의 고충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는데, 사실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돈 있으면 그 정도 고충쯤이야. 돈 없어도 그 정도 고충을 안고 사니까 우리 서민들의 그 마음들을 더 많이 읽어서 정치적으로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세금도 많이 내주시고 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나라 한 국민이 되셨으면 더 좋겠는 마음이 정말로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모 덕을 못 받고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그걸 그 자수성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더 존경스럽고 위대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